학자입니다. 이 요나스의 생명윤리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 앞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근본부터 살핌으로써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떤 수위에서 조절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요나스의 논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서 좀 핵심을 뽑아보자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자유다. 그래서 죽음의 권리는 생명권의 일부다. 라고보다 적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스는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기술윤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만 정리되기는 참 어려운 윤리학자인데요. 그의 철학의 대단히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일면을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인간의 탄생과 쌍둥이의 탄생은 생산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르다. 쌍둥이라는 결과는 순전히 자연의 우연에 의해 빚어진다. 자연이 만들어낸 쌍둥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시적이다. 즉,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그렇죠. 이렇게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시적이다 라고 하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라는 게 좀 어폐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동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복제인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컨대 아인슈타인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복제해낸다 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이 이미 죽었지만 새로운 아인슈타인 유전자를 가진 또 한 명의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완전히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차를 두고 있는 이 두 명의 인간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왜 복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천재성을 우리가 오늘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제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제는 인간에게 기존에 살았던 어떤 생명의 삶의 방식과 그의 업적과 그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쌍둥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동시에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맞아 가보죠.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은 다른 한 명에게서 자기 자신의 유전 형식의 반복을 보기는 하지만, 그렇죠. 나와 유전자가 똑같으니까요. 누가 앞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즉, 둘 중 어느 누구도 미리 살아버린 인생을 뒤따라 살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이해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하는 그 복제된 인간처럼 그런 다시 살아야 되는, 누군가가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아와 가능성의 발견을 선취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복제인간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 요나스는 복제인간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누군가 인생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아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저 좀 가볼까요? 다시 말해서 복제인간은 자연생식을 통해 태어난 인간과는 달리 너무도 많은 것에 대해 너무도 많이 알고 있으며 이러한 알미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가능성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이 왜 문제인 것인가? 사실 많이 알고 있다면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적성을 가진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내가 앞으로 뭘 잘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다는 것은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런데 왜 알미 문제인가? 라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래로 늘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세계에 대한 암, 특히 미래에 대한 알을 지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알면 불필요한 방황과 고뇌를 생략해 줌으로써 철학이 그토록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자기인식의 꿈을 마침내 실현시켜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생식에 의해 태어난 모든 인간은 무지를 그 특징으로 한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지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 성격도 모르며 소질도 모르며 식성도 모르며 취향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원초적 무지에 의해서만 자기 실현의 자유가 가능해진다.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나스는 인간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태어나게 된다면 그 생명은 자유가 없다. 그 생명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러한 다방면의 무지야말로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무지야말로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 앞서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던져진 주사위처럼 아무런 인도자도 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 삶의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저자로서 그 영유를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계는 물론 이려니와 자기와도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계도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 박탈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복제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 될 수 있는가? 자유를 박탈당한 생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래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나스의 생명관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세네카와 유사합니다. 세네카와 유사하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생명 존중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저 가보지요. 복제인간의 문제는 자연산 쌍둥이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이런 원초적 무지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는 데에 존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우리말 어순하고 조금 안 맞죠? 번역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복제인간의 문제는입니다. 그죠? 문제는 이러한 원초적 무지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는 데에 존립한다. 이게 전체 핵심이죠. 그리고 이 자연산 쌍둥이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원초적 무지 상태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초적 무지 상태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전체 문장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말 어순으로 이 복문이 다 소화가 안 되어서 여러분들 읽는